안녕하세요. 순이의 코스메톡의 순이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7강 우리 화장품의 사후관리 기준 두 번째 시간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오늘은요, 이 행정법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오늘도 글밥이 좀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 참조를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 수업의 내용은 우리 원큐 패스, 한 번에 합격하실 수 있는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 이 교재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처벌의 종류를 볼게요. 우리가 행정법의 의무사항을 태만했을 때는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또 규칙을 위반했을 때 과태료와 함께 업무 정지, 벌칙이 가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벌칙에는 징역형과 벌금형이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징역형과 벌금형을 같이 부과시킬 수도 있습니다. 또 업무 정지는 이 제조 업무 정지, 판매 업무 정지, 광고 업무 정지 이렇게 나눌 수가 있고요. 업무 정지를 부과받았는데 일을 중단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생길 것 같다라고 판단했을 때 경우에 따라서는 이 금전적으로 대신해서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는 이 대상은 업무 정지 처분으로 인해서 이용하는 소비자에게 심한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 또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식품약품안전처에서 과징금 부가처분 기준 등에 관한 이 규정에 있는 이 범위 안에 들어올 경우에는 업무정지 처분을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는 거죠. 이 과징금을 부여할 경우에는요, 최대 10억까지 부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0억 이하, 또 10억 원을 초과할 수는 없다. 그래서 영업자에게 업무정지 처분을 하여야 할 경우에는 그 업무정지 처분을 가름하여 10억 원 이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화장품법 제28조에서 좀 세부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과징금의 일반 기준은요, 여러분들 교재를 보시게 되면 지금 이제 일반 기준 회색 박스에 내용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고 가시는 걸로 할게요. 한번 읽어보고 가시는 걸로 하고, 세부적인 기준은 여기 지금 동글뱅이 1번부터 이제 9번까지 해당하는 부분인데 저랑 좀 같이 볼게요. 자, 과징금 부과 대상의 좀 세부 기준을 살펴보면 내용량 시험이 부적합한 경우로서 인체에 유해성이 없다고 인정된 경우, 그러니까 위해를 끼치지 않았다, 유해성이 없다라고 인정을 할 경우에는 영업 정지에서 과징금 대상으로 변경해가지고 요청할 수 있는 거죠. 또 화장품 제조업자나 책임 판매업자가 자진 회수 계획을 통보하여 자, 우리 요 화장품이 좀 위해를 일으키고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자진 회수 계획을 통보한 거예요. 식약처에 이제 다등급에 해당이 되겠죠. 위해 화장품입니다. 우리가 회수를 하겠습니다. 라고 통보를 하고 그에 따라 회수를 한 결과 국민보건에 나쁜 영향을 끼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라고요. 또 포장 또는 표시만에 공정을 하는 제조업자가 해당 품목의 제조 또는 품질 검사에 필요한 시설 및 기구 중 일부가 없거나 또 화장품을 제조하기 위한 작업서의 기준을 위반한 경우에 이 범위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는 그 대상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동글뱅이 1번, 2번, 3번 읽어보시고 눈으로 좀 챙기시면 좋겠고요. 제조업자 또는 책임 판매업자가 변경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이 경우에도 영업 정지에서 과징금 부과 대상으로 변경해서 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 제조업자의 소재지 변경은 제외하겠다. 또 식품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사용기준 및 유통화장품 안전가지 기준을 위반한 화장품 중 부적합 정도 등이 이제 경미한 경우, 또 책임 판매업자가 안전성, 유효성에 관한 심사를 받지 않거나 그에 관한 보고서를 식약청에 제출하지 않고, 자, 기능성 화장품을 우리가 소비자 시장에
유통을 하려면 식약처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보고 또는 심사의 승인을 통과했을 경우에 기재 표시해서 소비자 시장에 내보낼 수가 있는데요. 이 경우는 식약처의 승인을 받지 않고 기능성 화장품을 제조하고 또는 수입을 해서 그냥 바로 유통 판매를 한 거죠. 이런 경우에도 영업정지에 해당이 되는데, 이 경우에 영업자 입장에서 우리 영업을 안 하면 큰 손실이 크고 또 그 기준 안에 이제 들어올 경우에는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가 있는 겁니다. 기재 표시 사항을 위반한 경우, 또 제조업자 또는 책임 판매업자가 이물질이 혼입 또는 부착된 화장품을 판매했거나 판매 목적으로 제조 수입 또는 진열을 했거나 이런 경우에 인체에 유해성이 없다, 위해를 끼치지 않았다라고 인정했을 경우에 또 과징금으로 대체해서 부과할 수 있는 거고요. 기능성 화장품의 기능성을 나타내게 하는 주 원료의 함량이 심사 또는 보고한 기준치에 대해 5% 미만으로 부족한 경우, 요게 시험에 한번 나온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기능성 화장품으로 식약처 고시 원료를 정해서 뭐 나이아신아마이드를 통한 미백 화장품, 아데노신을 통한 주름 개선 화장품, 이렇게 시장으로 내보낼 때 이 주 원료의 함량이 90% 이상 체크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기준치에 대해 5% 미만 부족한 경우에도 이제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 이 범위는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과징금 부과 대상의 세부 기준, 동글뱅이 1번부터 9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서 눈으로 익혀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지선다로 아닌 것을 찾게끔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또 과징금 납부 기한에 연기 및 분할 납부를 하겠다라고 식약처에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이 경우에는 100만 원 이상일 때만 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연재해 대체법에 따라 재산의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에 과징금의 납부를 연기 좀 해주세요. 또는 나누어서 납부하겠습니다. 라고 제안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또 사업이 악화가 돼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있을 경우, 또 과징금을 한꺼번에 내는 게 너무 부담이 돼서 자금 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이 될 경우에 이렇게 납부 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이렇게 좀 조절을 해서 납부를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 교재에 있는 내용을 좀 챙겨서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자, 과태료, 과징금 개념 정리되실까요? 네. 자, 벌칙에 대해서 볼게요. 이 벌칙은요, 제일 현재 우리 교재에서 고시하고 있는 고시 사항 중에 이제 가장 높은 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떠한 범위에 해당이 됐을 때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지 살펴볼게요.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제 벌금으로 대체하거나 아니면 아내 학교에 들어가서 3년 동안 이제 살다가 나오셔야 되는 거죠. 이런 이슈를 만약에 만든다면, 또는 죄질이 과하다라고 한다면, 이 두 개를 다 또 부과받을 수도 있습니다.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실 수도 있는 거죠. 자, 이 범위를 살펴보게 되면은요, 화장품 제조업 또는 화장품 책임 판매업에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영업의 등록을 위반했을 경우에 이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될 수도 있고요. 또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실 수도 있습니다. 쭉 한번 읽어볼게요.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그러니까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내용은 영업자가 영업을 해야 되는데 식약처에 영업 신청을 하지도 않고서 그냥 막 영업을 한 거예요. 영업을 위반한 거죠. 영업 등록을 위반한 거죠. 또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를 두지 않고서 영업을 한 겁니다. 맞춤 화장품 판매업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없으면 맞춤 화장품 판매업으로 신고증을 주지 않습니다. 또 기능성 화장품 심사 또는 보고를 하지 않은 자가 영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능성 화장품으로 소비자 시장에 출시를 해가지고 영업을 한 거죠. 자, 이 경우에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화장품법 제15조에 영업의 금지가 나옵니다. 자, 이 15조는 영업의 금지를 위반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중요해요.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계속 뒤에서도 이 영업의 금지, 판매 금지는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릴 것 같은데요. 영업의 금지는 같이 살펴보시게 되면 기능성 화장품 심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기능성 화장품, 그러니까 식약처의 승인을 받지 않은 화장품들을 소비자 시장에서 판매를 하고 있다, 이러면 영업 금지를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또 전부 또는 일부가 변폐된 화장품, 병원 미생물에 오염된 화장품, 이물이 혼입되거나 부착된 화장품,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사용하였거나 유통화장품 안전관리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화장품. 자, 5번에 해당하는 화장품은요, 위의 화장품 중에서도 가와 나에 해당되는 화장품들인 거죠. 또 콧불, 쇳불 또는 호랑이뼈와 그 추출물을 사용한 화장품, 보건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비위생적인 조건에서 제조되었거나 제조업 시설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시설에서 제조된 경우에도 영업의 금지에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용기나 포장이 불량하여 해당 화장품의 보건위생상 위해를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것, 또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을 위조 변조한 화장품,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죠. 이런 경우. 또 최근에 좀 약간,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내용이 조금 변경이 돼서 등록이 되는데요. 식품의 형태, 냄새, 색깔, 크기, 용기 및 포장 등을 모방하여 섭취 등 식품으로 오염될 우려가 있는 화장품, 이거 중요합니다. 요 10번. 그러니까 점점점 이 제품 개발을 하시는 분들이 좀 색다르게 만들고 싶다 보니까 이 선을 조금 넘어서 정말 이게 먹는 건지 화장품인지 식별되지 않을 정도로 구분이 되지 않을 정도로 식품으로 오해할 수 있을 정도의 퀄리티로 완벽하게 만들어내다 보니까 우리 어린 아이들이나 또 그 연령층이 높은 노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화장품인지 모르고 또 섭취할 수 있는 문제가 생길 것을 예방해서 이제 이 범위 안에 들어오는 것들은 만들지 말아라, 영업 금지다, 영업의 금지에 해당이 된다, 위반하지 말아라, 이렇게 식약처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15조, 화장법 15조에서 영업의 금지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겠다, 이렇게 고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영업의 금지의 내용, 여기 지금 대부분의 해당 사항이 회수 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사용할 수 없는 원료는 회수 대상 가등급에 해당이 되고요. 유통화장품 안전관리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것은 나등급에 해당이 되는 거죠. 자, 이어서 말씀드리면은요, 영업의 금지와 이제 유사한 부분인데 판매 금지를 위반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1항 제1호, 1호의 2, 1호의 4 해당이 되는 요 내용들은 판매 금지, 영업의 금지에도 해당되는 내용인 것 같아요. 이게 중첩이 되는 부분입니다. 법에서 판매 금지를 위반했을 때 이러한 벌칙에 처할 수가 있다. 자, 읽어보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자,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경우에는요, 이제 자격증을 대여했을 때, 이 부분 상식선에서 생각하면 당연히 금지죠. 근데 자격증 대여 등의 금지를 위반한 경우에 같이 한번 볼게요. 조제관리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해서 맞춤 화장품 조제관리사 업무를 하게 했습니다. 위법을 저지른 거예요. 또 자기의 맞춤 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증을 양도하거나 이제 대여하려고 하는 경우에도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의 맞춤 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증을 양수하거나 대여받아 사용하려고 하는 경우 다 해당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 교재에는 지금 세부적으로 풀어져 있진 않아요. 제가 법에서 내용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교재를 보시면서 제가 화면에 띄운 PPT를 참조를 해주시고요. 또 여러분들 공부하시다 보면은 화장품법과 화장품 시행규칙에 대한 내용을 또 찾아서 확인해야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도 우리 법제처에 들어가서 출력을 좀 하시고 같이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요.
영유아 또는 어린이 사용 화장품 관리에서 1항을 위반한 자. 자, 제품별 안전성 자료를 작성하고 준비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품별 안전성 자료를 작성하지 않고 영유아 또는 어린이 사용 화장품임을 표시 광고하려고 할 경우에는 자료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기재 표시만 하고 판매하려고 한다, 홍보 광고하려고 한다 라고 할 경우에는 위반한 거예요. 영유아 또는 어린이 사용 화장품 관리법을 위반해서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또 법에서 지금 굉장히 중요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가 안전용기 포장 기준입니다. 안전용기 포장 기준을 법령을 위반했을 경우에 이 또한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가 있습니다. 또 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 등의 금지를 위반했을 때 우리가 화장품하고 의약품 분명히 나누어져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게끔 한마디로 얘기해서 과대 광고를 하는 거죠. 표시 또는 광고를 할 경우에 또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기능성 화장품이 아닌 화장품을 기능성 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게끔 기능성 화장품의 안전성, 유효성에 관한 심사 결과와 다른 내용으로 표시를 했다. 이 기재 표시를 했다라는 자체가 홍보 광고가 되는 거거든요. 그 밖에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하도록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도 바로 이 범위에 해당하는 벌칙에 해당이 됩니다.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거죠. 또 판매 금지를 위반한 자,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게끔 기재 표시를 했을 경우, 또 앞에서 이제 한 번씩 다 나왔던 이야기들인데요. 판매 금지 1항의 2호, 1항의 3호, 2항에 해당되는 내용들입니다. 판매의 목적이 아닌 제품의 홍보, 판촉, 촉진 등을 위하여 소비자가 시험 사용할 수 있도록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 이 제품은 샘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판매를 할 수가 없어요. 예, 샘플 판매하면은 판매 금지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법을 위반한 겁니다. 이 경우에도 지금 요 사항에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1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이 되고요. 누구든지 화장품 용기에 담은 내용물을 나누어 판매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이 됩니다. 판매 금지를 위반한 경우 해당이 되는 거고요.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은요, 좀 이제 신설된 법이죠. 28조에서 직접 구매 해외 화장품에 대한 실태 조사를 위반했을 경우, 28조의 4를 보시게 되면 1항, 2항 이렇게 쭉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항, 2항에서 실태 조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정보를 법에서 정한 목적 외에 용도로 조회하거나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행정법을 다 외우려고 하시면 안 돼요. 예, 그냥 저는 지금 이게 오프라인 강좌일 경우에는요, 이게 중요한 부분만 체크를 하면서 또 별도로 제가 드리는 말씀들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유튜브 강좌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시간에 쫓기지 않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천천히 읽어보면서 이해를 돕는 거고요. 요걸 다 외운다는 생각하시면 안 되고 눈으로 익혀서 좀 식별하는 정도로 보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 화장품 법에서 10문제가 나오잖아요. 그 중에 8문제가 이 법령에서 나오는데요. 한 문제 정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또 표시 광고 내용의 실증 등을 위반한 경우에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실증 자료 제출을 요청받고도 제출 기간에 제출하지 않아서 그 표시 광고 행위에 중지 명령을 받고 중지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도 마찬가지로 벌칙을 받을 수가 있고요. 이 범위에 해당되는 벌칙인 거죠. 자,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계속 나오는 이야기들이에요. 계속
이제 문제사항으로 지적했던 부분인데 이 사항들을 어겼을 때는 이렇게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화장품의 제조와 관련된 기록시설, 기구 등을 관리하는 방법, 원료자재, 완제품 등에 대한 시험검사, 검정 실시 방법 및 의무 등에 관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화장품 제조업자. 자, 제조업자의 준수사항의 일부의 내용입니다. 이 사항을 준수하지 않았다라고 했을 때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가 있고요. 화장품의 품질관리 기준, 책임 판매 후 안전관리 기준. 자, 이거 누구의 준수사항일까요? 화장품 책임 판매 업자의 이제 준수사항이죠. 역시 마찬가지로 준수사항을 잘 이행하지 않았을 때, 준수하지 않았을 때 또 벌금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면 화장품의 품질관리 기준, 책임 판매 후 안전관리 기준, 품질검사 방법 및 실시 의무, 안전성, 유효성 관련 정보사항 등 보고 및 안전대책 마련 의무 등에 관하여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에 해당이 되고요. 또 소비자에게 유통 판매되는 화장품을 임의로 혼합, 소분한 맞춤 화장품 판매업자도 이럴 수가 없죠. 예, 이거 말이 안 됩니다. 소비자에게 유통 판매되는 일반 화장품이잖아요. 우리 벌크 제품이 아닌 유통되고 있는 소비자에게 유통되고 있는 일반 화장품을 임의로 혼합을 하거나 또 소분해가지고 판매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에도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가 있는 거고요. 맞춤형 화장품 판매장, 시설, 기구의 관리 방법, 혼합, 소분, 안전관리 기준의 준수 의무, 혼합, 소분되는 내용물의 원료에 대한 설명의 의무, 안전성 관련 사항 보고 의무 등 역시 마찬가지로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가 지켜야 되는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시고 눈으로 담아서 이해하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준수사항 중에 요 항목들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 벌금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또 국민보건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화장품이 유통 중인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화장품을 회수하거나 회수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는데 이를 위반한 영업자일 경우에도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할 수가 있고요. 화장품을 회수하거나 회수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하려는 영업자는 회수 계획을 식품의약품 안전처장에게 미리 보고하여야 하는데 이를 위반한 자. 자, 회수 계획은요, 5일 안에 보고를 하셔야 됩니다. 이제 아마 뒤에 가시면 나올 건데요. 회수 계획은 5일 안에 작성을 하셔서 보고를 하셔야 돼요. 또 화장품의 1차 포장, 2차 포장에서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우리가 기재 표시를 해야 되는 사항이 있어요. 이 부분은 사과에 가면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거든요. 근데 이 기재 표시 사항을 위반했다라고 할 경우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가 있습니다. 단 가격 표시는 제외. 자, 우리가 가격 표시를 소비자한테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온라인에서 구매하시는 분들 보면 온라인 쇼핑몰의 가격 표시 당연히 되어 있잖아요. 또 오프라인 매장 올리브영이나 시코로 같은 데 가면 제품과 함께 옆에 간단한 제품 설명과 함께 가격이 다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 판매 접점에서 당연히 가격 표시를 하셔야 되는데요. 제품의 1차 포장, 2차 포장에 기재 표시를 하는 의무사항들이 있어요. 의무적으로 기재 표시를 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이 1차 포장, 2차 포장에는 가격 표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 얘기인 거예요. 또 1차 포장의 의무사항들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1차 포장, 2차 포장에 기재하는데 반드시 1차 포장에 기재 표시를 해야 되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이 1차 포장에 기재 표시해야 되는 걸 하지 않았을 때도 200만 원 이하 벌금에 해당이 되고요. 그 외에 보고와 검사, 시정명령, 검사명령, 개수명령, 회수 폐기 명령 등 명령을 위반하거나 관계공무원 검사, 수거, 처분을 거부하거나 업무를 방해하고 기피한 경우에도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도요. 한번 읽어보고 눈에 담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요. 뒤에 가도 계속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은 눈에 쏙 안 들어오실 수 있는데 우리 3가로 넘어가게 되면 또 3가, 4가로 넘어가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그럼 이제 그때는 조금 더 눈에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럼 눈에 좀 잘 들어오면 다시
앞으로 오셔서 요 1과목 사후관리 기준을 한 번 더 보시잖아요. 그때는 쏙쏙 들어옵니다. 자, 눈으로 좀 읽고 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징역형과 벌금형은 같이 부과시킬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과태료인데요. 이 행정법에 관련된 부분에서 그 화장품법에 의해 우리 10문제 중에 개인정보보호법 2문제, 그리고 이제 법에 대한 내용이 8문제가 나옵니다. 그때 한 문제 정도, 많이 나오면 2문제 정도 나오는데요. 그때 또 많이 등장하는 게 요 과태료예요. 100만원짜리 과태료와 50만원짜리 과태료. 그래서 여러분들 100만원, 50만원 다 외우기는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딱 보니까 100만원짜리가 4개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 100만원을 좀 눈으로 잘 익혀서 기억을 하시고요. 나머지는 50만원입니다. 자, 100만원에 해당되는 과태료를 좀 볼까요? 기능성 화장품 변경 심사를 받지 않은 경우에, 요거가 이제 걸리게 되면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하셔야 되는 거예요. 또 보고와 검사 등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우리나라는 동물 실험할 수가 없죠. 근데 동물 실험을 실시한 화장품 원료나 제품 같은 경우에 이게 뭐 국내에서 제조를 했든 수입을 했든 이런 화장품은 유통 판매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동물 실험을 실시한 화장품의 원료를 담아서 또 완제품을 동물 실험을 하거나 뭐 이럴 경우에 이제 문제가 된다기보다는 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유통 판매를 하게 되면 과태료 100만원을 내셔야 됩니다. 네. 또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을 했다. 이게 지금 시각처 주관으로 진행되고 있는 국가전문 자격증이잖아요. 근데 이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와 유사한 이름을 따서 초반에 민간 자격증으로 초반에 좀 살짝 등장하다가 쏙 들어갔죠? 네. 이런 경우에는 유사 명칭을 사용할 경우에는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4개는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좀 기억을 하시게 되면 과태료는 시험 문제에 좀 자주 등장하는 편이에요. 요 사후관리 기준에서 이 행정법에서 요 과태료의 금액이 좀 자주 나오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 100만원짜리는 좀 기억하고 가시면 좋겠고요. 50만원짜리는 100만원에 해당되지 않으면 다 50만원에 해당이 되는 거죠. 한번 읽어보고 가겠습니다. 영업자에 대한 교육 이수 명령을 위반한 자,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교육받으러 안 간 거예요. 또 폐업을 했습니다. 근데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또 화장품 판매 가격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소비자의 알 권리죠. 예, 그 판매 가격을 기재 표시해가지고 제품 판매를 하셔야 됩니다. 영업 접점에서는 반드시 판매 가격을 안내를 해야 돼요. 또 화장품의 생산 실적, 수입 실적 또는 원료 목록 등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 또 맞춤 화장품 원료 목록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 또 책임 판매 관리자, 맞춤 화장품 조제 관리사가 보수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자, 요 행위를 위반했습니다. 예, 하지 않았어요. 이럴 경우에는 과태료 50만원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100만원짜리, 50만원짜리가 있는데 50만원짜리 눈으로 쭉 읽어보시면 100만원짜리보다 살짝 좀 약한, 재질이 조금 약한 그런 느낌이 있고요. 100만원짜리는 4개밖에 안 되니까 그건 외우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 과태료의 부과 기준은 시행령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자, 행정처분하는 부분인데요. 우리가 이제 교재를 좀 많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내용이 많고요. 여기서도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나열한 부분은 한 번씩 보고 가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를 든다면 오프 수업 같은 경우에 임박하게 뭐 3개월 수업을 진행하거나 또 뭐 1개월 요점 정리식의 수업을 진행할 경우에 사실 이런 행정법에 대한 거는 과태료만 보고 나머지는 다 패스를 시켜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근데 좀 미리 준비하시는 분들은 좀 눈으로 한번 익혀두시는 것도 화장품법에 의해서 이 법 베이스로 나오는 내용이 8문제이기 때문에 이 2문제는 개인정보보호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8문제에서 몇 개만 틀리시게 되면 아차하면 과락이 나올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요 사후관리 쪽에서 나오는 한두 문제까지도 우리가 좀 욕심을 내서 본다면 눈으로 좀 익혀서
챙겨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주 보면 이게 눈에 들어옵니다. 자, 행정처분 부분에 대한 내용은요. 화장품법 시행규칙 별표 7에서 일반 기준과 개별 기준으로 나누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기준 한번 읽어보시고요. 개별 기준 부분 내용이 좀 많아요. 내용이 많은데 이게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시험을 10회 이상 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로테이션으로 한 번씩 나왔던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봤습니다. 좀 적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화장품 제조업자 및 책임 판매업자의 변경 등록을 하지 않은 부분, 우리 이제 가에 해당이 되는 부분 한번 보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1차 위반을 한번 보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에 해당이 되는 부분 그 밑에 보면 1번 방가로부터 7번 방가로까지 변경사항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를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변경 등록, 또 신고,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 1차 위반에 여기서 끝납니다. 이거는 뭐 2차, 3차까지 갈 것도 없어요. 1차에서 등록 취소 또는 영업소를 폐쇄하는 그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예, 요 나번에 해당이 되는 부분 좀 잘 챙겨서 보고 가시도록 하고요. 자, 세 번째 라를 보시게 되면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의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의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가 이제 방가로 1번에서 4번까지 해당되는 내용 한번 1차 위반, 2차 위반 이렇게 한번 쭉 보시면 좋겠고요. 말을 보시게 되면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도 시설 기준을 갖춰야 돼요. 제조업자 시설 기준 당연히 갖춰야 되잖아요. 그래서 시설 기준을 갖춰야 되는 영업자는 화장품 제조업자고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인데 이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가 시설 기준을 갖추지 않게 되면 이렇게 문제가 되는 거죠. 예, 위반을 한 거기 때문에 마에 해당이 되는 1차 위반에서는 이제 시정명령이 나옵니다. 예, 그리고 2차, 3차, 4차까지 말을 안 들을 경우 영업소가 폐쇄될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 사항도 한번 보시도록 하고요. 반은 법 3조의 3에 해당하는 결격사유에 해당이 된다. 어느 하나에 해당이 된다라고 한다면 등록이 취소가 됩니다. 그래서 이 법령에서 얘기하고 있는 우리 영업자의 결격 사유 살펴보시도록 하고요. 앞에서 이미 다 공부를 했습니다. 결격 사유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법을 제가 아까 법제처에 들어가서 화장품 법과 시행규칙을 좀 출력해 놓고 경우에 따라서 찾아볼 일이 저도 아직까지도 많이 찾아보거든요. 찾아보셔야 될 때 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결격 사유에 해당이 될 경우에는 등록이 취소가 돼요. 또 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영유아 및 어린이용 제품을 만들 경우에는 반드시 요 자료를 준비해야 돼요. 안전성. 요거 시험에도 잘 나오죠? 예. 요 부분 영유아 및 어린이용 화장품 이야기할 때 제가 이 안전성 자료에 대한 것도 굉장히 강조드리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안전성 자료를 준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보관을 하지 않았다라고 했을 경우에도 이제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1차 위반부터 4차까지 쭉 한번 보고 가시면 좋겠고요. 눈으로 한번 쭉 보세요. 자, 파를 볼게요. 파. 뒤로 좀 한참 넘기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제가 화면에는 기재를 하지 않았는데요. 파 위쪽으로 쭉 보면 반가로 8번이 있어요. 법 제5조 제3항을 위반하여 소비자에게 유통 판매되는 화장품을 임의로 혼합 소분한 경우. 자, 앞에서 잠깐 이야기하고 넘어왔죠. 일반 화장품인데 일반 화장품을 임의로 혼합 소분을 할 경우에 맞춤형 화장품처럼 이렇게 혼합 소분할 경우에도 이게 지금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에게 해당이 되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7번 다.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유통 판매되는 화장품을 임의로 혼합 소분한 경우에 예, 이때 판매 업무 정지부터 15일, 1개월, 3개월, 6개월 이 부분도 한번 보고 가시도록 하고요. 파 부분 볼게요. 파. 우리 안전용기 포장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시험에 반드시 나옵니다. 거의 매 회차마다 안전용기 포장 관련된 내용은
어떠한 형태의 문제든 매번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화장품의 안전용기 포장에 관한 기준을 위반했을 경우에도 어떠한 형태로 판매 업무가 정지되는지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하를 보겠습니다. 하. 뒤로 넘기면 뭐가 굉장히 내용이 길게 나와 있는데요. 이 하는 기재표시 사항을 위반한 경우. 근데 이게 사실 기재표시 되게 중요하거든요. 소비자의 알 권리죠. 그래서 1차 포장, 2차 포장에 우리가 의무적으로 기재표시해야 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게 반가로 1번부터 3번까지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또 위반했을 경우에 식약처의 관리감독을 받게 됩니다. 또 뭐를 한번 보겠습니다. 뭐를 보시게 되면 자, 법 15조면 이거 영업의 금지예요. 16조가 판매 금지, 15조는 영업의 금지입니다. 영업의 금지를 위반하여 화장품을 판매하거나 또 판매 목적으로 제조 수입 보관 또는 진열을 할 경우에는 반가로 1번부터 5번에 해당되는 처분을 받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 반가로 1번에서 5번까지 내용 한번 보시고 그 밑에 보면 실제 내용량이 파시된 내용량의 97% 이제 미만의 화장품일 경우에 1번, 2번, 3번 해서 또 처분 기준이 나와 있죠. 그거 한번 눈으로 보시고요. 또 기능성 화장품이 기능성을 나타내게 하는 주 원료의 함량이 기준치보다 부족한 경우에 1번, 2번 그 내용도 한번 보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저 내용은 이제 거의 뒷부분에 있습니다. 업무 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한 경우 등록이 취소가 되고요. 또 시정명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 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한 경우 반가로 1번, 2번에 해당이 되는 내용도 눈으로 한번 보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공부할 시간이 없다. 너무 임박하게 내가 준비를 한다라고 한다면 사실 사후관리 기준에서 얘기하는 이 행정법은 여러분들이 좀 센스 있게 공부를 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좀 여유가 된다면 한 번씩 읽어보시고 또 자주 보시게 되면 눈에 들어옵니다. 예.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넘어갈게요. 자, 다음은 양벌 규정인데요. 이 양벌 규정은 말 그대로 쌍방 같이 회사와 개인에게도 동시에 이 벌금형을 가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법인의 대표자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에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여기에 이제 해당이 됐다라고 해서 위반 행위를 하게 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가할 수 있다. 그러니까 쌍방에 문제가 있다. 양쪽에 다 문제가 있다. 라고 본다면 이제 양쪽에 다 벌금형을 가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양벌 규정 한번 읽어보고 가시도록 하고요. 자, 청문. 우리 청문은 이제 국회에서 정말 많이 하죠. 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청문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 청문은요, 우리 행정청 어디입니까? 네, 식품약품안전처죠. 행정청이 어떠한 처분을 하기 전에 당사자의 의견을 직접 듣고 증거를 조사하는 절차로 보시면 됩니다. 이제 사실을 조사하는 그 절차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식품약품안전처장이 이제 청문을 할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 이제 청문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보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소비자 화장품 안전관리 감시원이라는 이 포션이 있어요. 이분은 공무원은 아니고요. 이제 공무원을 도와서 일 처리를 해주는 포지션인데요. 이 소비자 화장품 안전관리 감시원이 하는 일은 지금 동글뱅이 1번부터 5번까지 해당되는 업무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공무원을 도와서 일 처리를 해주는 거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유통 중인 화장품이 화장품의 기재사항, 기재표시 사항, 기준에 맞지 아니하거나
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 등의 금지, 그러니까 너무 과대 광고를 하거나 기재 표시를 해서는 안 되는 그런 행위를 하거나 이런 해당하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한 화장품인 경우에는 관할 행정관청에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자료를 제공하는, 이제 공무원이 해야 되는 부분인데 식약처에서 일일이 다 요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소비자 화장품 안전관리 감시원을 정기적으로 이렇게 뽑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요런 고시사항을 어긴 그런 부분들을 좀 잡아내시는 것 같아요. 예, 그런 업무를 하시고요. 또 보고와 검사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하는 출입검사 질문 수거의 어떤 지원을 도와주는 그런 일도 하고요. 또 회수, 폐기 명령 등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물품 회수, 폐기 등의 업무 지원을 도와주기도 하고요. 자발적 관리의 지원에 따른 행정처분의 이행 여부 확인 등의 업무 지원을 하기도 하고요. 화장품의 안전 사용과 관련된 홍보 업무 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 화장품 안전관리 감시원, 요런 일을 하시는 분이 있구나. 예, 이렇게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 키워드는 좀 눈에 좀 담아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년에 뭐 몇 번 뽑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좀 정기적으로 식약처가 이 소비자 화장품 안전관리 감시원이라는 일을 할 수 있는 분들을 채용하는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